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주말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장난 아니죠. 진짜 뭐 걔네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오르고 있는데 어제도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냥 쏘쏘했다면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 분기 배당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엔비디아도 상승을 하고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끌어가는 어떤 그런 장세 속에서 신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멈추질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은 그 어떤 뭐 금리나 시기가 늦어지든 뭐 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년 11월 고점이 16,212포인트인데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갈 것 같습니다. 계속 추세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돌파를 했죠, 고점을. 그리고 지금 이제 5,000포인트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 뭐 강세 흐름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조정을 받을 기미도 별로 안 보이고, 조정을 살짝 보여도 다른 애들이 뜨고 하면서 그냥 거침없이 오르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러셀 2000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앞서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뭐 이 박스권 조만간 돌파하지 않을까, 여기서 약간 횡보는 있을지라도 얘네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아시아 지수 중에서는 상해 지수하고 이제 홍콩 항생 지수는 좀 약했는데, 니케이는 다시 또 박스권 안에서 이제 슬슬 다시 돌리고 있고, 그다음 대만 각권은 추세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만도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죠. 근데 뭐 우리도 지난 주말에는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어갈지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 여겨집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면 지금 장기 이편선 지지를 받고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이제 수급은 개선되고 있고 외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그 단기 고점 라인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이 부근에서 이제 살짝 눌렸다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돌파해주고 이제 흐름을 좀 추세를 잡아줄 거냐는 이제 관건은 관건이긴 한데, 일단 환율이 조금 오르기도 했고, 일단 보이는 흐름상으로는 아마 단기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긴 한데, 일단 다음 주 초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60분봉으로 봐도 지금 장기 이평을 돌파를 못하고 두 번 정도 지지를 받다가 2주 동안, 지난주에 이제 그 강하게 돌파를 해가지고 주 후반에 크게 쏴버렸죠. 근데 이제 이격은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격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단기 조정 국면인 1월 초 라인, 아마 이 부근에서 단기 저항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인데요. 그 390선을 다시 살짝 깼다가 지금 금요일 날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 약세는 있긴 있지만, 코스피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저항에서 쉬어간다면 적어도 코스닥은 880선 정도까지는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관가는 뭐 2차전지 반등이라든가 반도체가 좀 더 약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코스닥 60분봉을 봐도 지금 중기평을 지금 돌파는 아직 못하고 지금 다시 좀 부딪히고 있는데, 요 부분 매물만 그 돌파해준다 하면 이제 흐름 잡고 그다음 장기평을 딛고 한 번 정도 더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 다음 주에 일단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죠. 그리고 이제 환율은 살짝 소폭 올랐습니다. 근데 어차피 1350원대는 깨지 않을 것 같고, 뭐 이 정도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안정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관건은 환율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 박스권 상단은 트라이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을 이후에 찾아주느냐가 그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72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80달러가 이제 마지노선이고 거의 거기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좀 보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건 뭐 안정을 찾아줄 것 같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주말에 좀, 지난주에 주말쯤에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래봐야 이제 4.02%고, 4.2%는 아마 이제 상단으로 놓고 여기는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아주고
제일 좋은 거는 4% 아래로 3.9랑 3.8% 아래로 안정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좀 주시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 증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만하고 이제 중국하고 항생 증시는 좀 밀리고 있고 대만 증시는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 증시도 주말쯤에 이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23년 가을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게 진한 녹색이 한국이고 이게 우리나라고 그다음에 이게 대만입니다. 이게 두 나라는 지금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은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 인도는 뭐 큰 흐름이 없었으니까 그냥 인도는 제쳐두고 중국 쪽 자금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003년 8월 정도 그 이후부터는 중국은 거의 산 적이 없을 정도로 외국인 자금이 이제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채워지느냐가 관건인데 뭐 얘네가 채워지면 우리가 좀 줄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가 올라가야 그게 경기 부양의 신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제 시장 전망을 보면 긍정적 전망으로 이제 코어 인플레가 이제 안정화됐는데 금리 인하 시기가 뭐 5월, 6월 나오고 있는데 저는 빨라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뭐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장은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코어 PC가 2.9%로 이제 2%대로 진입을 했는데 패드워치 상에는 패드워치 그거 표는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3월 인하는 없고 이제 5월이냐 6월이냐 그 흐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월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리고 금리 사이클은 이제 코어 PC 지표에 약간 시차 두면서 후행했던 경험상 3월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물가 목표치가 이제 2%대로 수렴을 하면 실질 금리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제약의 가능성이 커져서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데 이제 긍정적 지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경기가 나쁜 게 아니라 물가가 잡혀서 금리가 내린다면 이제 그게 베스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지표가 잘 나왔는데 고용지표 정상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인상에도 미국 증시가 우상향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그런 지표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를 보면 비농업 고용 상승 등을 했고 그다음에 또 시간당 임금 상승 등이 이제 나오고 하면서 이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는데 시간당 임금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혹한 등 이제 날씨가 좀 악화되면서 해당 관련 업종들의 이제 일시적 고임금 노동자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그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고 뭐 그런 거 시장에서 별 신경 안 쓴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월달 민간 고용은 예상치 대비 하회하면서 이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주거비나 상품 안정세도 지속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매크로 지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안정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그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노이즈에도 이제 사우디가 그 증산을 일일 석유 생산이 이제 1200만 배럴인데 1300만 배럴로 늘리기로 했다가 이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이제 아람코에서 이제 확대를 중단하고 이제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이제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도 그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특히 중국이 이제 최대 원유 수요국인데 걔네 경기 둔화가 이제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탈탄소 추세가 이제 그 배경으로 지목이 되는데 그 얘네들도 이제 석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걸 좀 중단하고 그 비용으로 천연가스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향성을 그리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월별 수출 증감률이 이제 상승 중에 있는데 그 지금 전년 동월 대비 그 18% 정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대 주요 품목 수출 증감률에서 이제 선박, 반도체, 컴퓨터 등이 이제 그 평균치를 상회했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는 26%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바닥으로 보여지고 이제 뭐 리튬 가격 감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차량 전기차 생산 등이 좀 더뎌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이제 수출이 감소를 했는데 거의 이제 바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1분기 채권 발행 계획을 낮춰가지고 이제 수급 우려를 덜었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원래 23년 10월에 예상할 때 1분기
그 저 뭐야 국채 채권 발행을 그 8천억 달러 이상으로 그렇게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8,160억 달러로. 근데 이제 7,600억 달러로 그때 예상치보다 이제 550억 달러가 감소를 했는데, 국채 발행 비율이 이제 증가하면 주가 상승에 부정적인데, 이제 국채 발행 비율도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급 우려를 덜음으로써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유동성 감소 우려도 이제 있다고 보는데, 국채가 막 늘어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지금 현재 이쪽 불확실성 포함한 부정적 요인에 이제 일본으로 집어넣었는데, 인플레 안정 속에서도 미증시의 반등을 이 대형 기술주들 매그니피7이라고 하는데, 얘네 7개 종목들이 거의 다 하드캐리를 했었죠. 이게 이 파란 선이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상승률인데, 이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그 주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이어질 것 같고, 메타하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걔네 세 종목이 이제 더 크게 견인을 할 것 같은데, 그 편중 현상은 조금 고려해봐야 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저PBR 관련 테마 형성 후에 코스피 저평가주의 수급으로 이제 좀 편중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공존하다가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 수급 유입이 절실한데, 2차전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이 우상향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다음 주 수급이 어떻게 될 건지, 정말 들어줄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14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있다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 물가는 하락되더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 압력이 이제 혼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는 물론 이제 지난주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 줄긴 했어도, 그 누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중국은 보시다시피 줄고 있고요. 2024년 들어서 인도도 줄고 있고, 다 줄고 있는데, 이제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증가율이 많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증가 추세가 가장 많은데, 이제 이런 흐름들은 반도체 이제 반등과 관련해서 이제 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한 주를 예측을 해보자면, 이제 코스피 위주 상승 추세로 출발한 후에 주 중반 이후에 좀 주춤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 키맞추기 강세가 예상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별 테마들 강세도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쯤부터 해가지고 더 강세를 보여주면, 뭐 초반부터 같이 움직여도 더 좋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다음 주는 좀 더 강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주간 일정을 보면, 그 월요일은 뭐 S&P 제조업 지수랑 PMI 확정치 발표하고, 뭐 대만 증시는 쭉 다음 주 이제 계속 휴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하는 업체들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고, 과연 이때까지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그 선물 매수를 여기까지 들어주고 상방으로 베팅을 해주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그 다음 주는 MSCI 분기 리뷰가 있고, 그 PPI 발표가 있고 그러는데, CPI. 근데 뭐 다음 주 거는 뭐 그 다음 주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아무튼 다음 주 일정은 뭐 이 정도로 있을 것 같고요. 그 우리 시장도 이제 괜찮은 흐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만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지난주에 그 코스닥에서 이제 개인이 매도한 게, 당일 금요일날 매도한 게 지금 2조 4,898억인가 2조 5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는데, 그게 5년 내에 가장 많은 매도 금액이라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 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기관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자금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뭐 그게 뭐 단기간에 빠져나갈 자금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수급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보시면서 다음 주에 이제 좋은 기대를 하고 그 다음 주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